안녕하십니까. 제2회 대학생 스마트 모빌리티 경진대회에 참여한 호남대학교 불타는 고라니팀 1학년 김홍희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차량 재원, 차량 설계, 파워트레인, 마지막으로 추가 기능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 재원입니다. 저희 팀 차량 재원은 이러합니다. 다음은 차체 설계입니다. 차체 설계에서 먼저 프레임입니다. 저희는 역사대골 형상을 설계하였고 드라이버 탑승 시 편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니어 로르프의 높이는 1000mm이며 기존보다 높이를 낮추고 사각형 모양에서 삼각형으로 하여 불필요한 공기 저항을 없앴습니다. 다음은 프레임 공간입니다. 프레임 전체 길이는 230mm로 감소하였고 승차 공간은 30%를 증가하고 구동계통 공간이 약 30%가량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가 장치입니다. 급선회 시 생기는 롤링 형상을 이용하여 코너링을 극대화시키고 코너링 시 4개의 바퀴가 선회하는 방향으로 길어지는 선회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짧은 어퍼암과 긴 로어암의 형태를 지닌 SLA 더블 리시엄 형식의 현가 장치이고 코너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어퍼암 연결부 높이보다 너클의 높이를 높게 설계하여 제작하였고 위시본 회전 반경 특성상 쇼범 로우암의 상단부에 장착하였습니다. 롤링이 커질수록 바퀴의 선회하는 방향으로 길어진 구조로 작동하였고 선회 시 상해 방향으로 바퀴가 길어진 형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너클입니다. 극한의 주행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높은 강도로 설계하였고 강도와 경량화된 무게에 맞는 두께로 제작하였습니다. 1000N의 하중으로 정적 해석을 하여 보니 충분한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클의 고정은 10mm 엔드 베어링을 사용하였고 위시본의 프레임에 연결되는 베어링은 8mm 엔드 베어링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향 장치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카트 방식이 아닌 렉피니언 기어 방식을 적용하였고 적용한 이유는 부드럽고 가벼운 조향을 사용하였습니다. 너클함은 액터먼 장토 방식을 개조하여 선회 시 저향륜 슬립 형상을 방지할 수 있었고 오버스테어링 형상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타이로드와 너클함 각도가 수정이 가능하였고 저향 스타일링에 맞게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핸들입니다. 저희는 서스 상검사 파이프를 사용하고 탄소광 강판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향 핸들 맞춤 제작하였고 유니버셜 조인트를 사용하여 조향 시프트를 제작하였습니다. 드라이버의 신체에 맞게 조향 핸들의 각도 조절을 할 수 있게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소 회전 반경입니다. 휠베이스 1080mm와 최대 조향각 45도를 설정하였더니 차량의 최소 회전 반경이 2.3m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워트레인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썼던 DC 모터의 문제점은 브러쉬 섬으로 비영구적이고 내구성이 낮고 브러쉬 섬으로 나오는 이물질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열에 취약하여 내구성이 낮고 급가속, 급정거 시 모터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고 동력 효율도 낮았습니다. 그러하여 기존의 DC 모터가 아닌 BLDC를 기반인 인일 모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인일 모터란 모터 자체를 자동차 바퀴 안에 내장하여 바퀴별로 분산 구동하는 모터를 뜻하며 모터를 이례전 구동 시에 바퀴 또한 이례전 구동하는 시스템입니다. BLDC 기반의 인일 모터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브러쉬 사용을 하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모터 내부 온도 센서를 제어하여 모터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퀴와 모터의 일체화로 동력 효율이 90% 이상 높아졌고 구동계통 간소화로 공간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추가로 기계적인 소음도 낮아졌습니다. 이 사진은 3D 프로그램인 솔리드웍스를 활용하여 후륜에 장착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작동 영상입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였고 완충 전압은 54VA 120A이고 두 개를 한 세트로 병렬 연결하였습니다. BMS 또한 사용하였는데 배터리 셀들의 전압 차이를 조절하고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기능입니다. 저희는 이닐 모터에 적용된 컨트롤러의 기능으로 회생제동을 활용하였습니다. 주행 시 51.5V를 유지 후 회생제동 작동 시 순간 전압이 60.3V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배터리 충전과 함께 모터가 부하가 발생하여 제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40km/h로 도달 후 제동거리를 측정하였는데 평균 1.6m로 제동거리가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조언과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질의 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롤후프를 네. 작년에는 사각형을 썼어요. 네네. 각파이프를 썼다가 올해는 삼각형으로. 네. 이유는 들어보니까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네,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리얼 롤후프의 그 기능은 네. 그 전복 시에 승차자의 안전을 네, 맞습니다. 그럼 삼각형으로 바꿨을 때 안전에 대한 확보는 한 건가요? 계산 어떻게 해본 거예요? 계산은 따로 하지 못하였고 저희가 그 사각형이 어깨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삼각형이 되면은 똑같이 된다 하여 저희가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 형상을 삼각형. 네, 형상을 이렇게 재질이 삼각형이 아니고.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산을 해본 거고. 계산 네, 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년도 출전할 때는 이닐 모터가 아니었죠. 네, DC 모터를 사용하여 네. 나왔습니다. 그때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저희가 지금 이닐 모터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일단은 공부 목적이 제일 크기 때문에 DC에서 이닐로 바뀌면서 차이점은 저희가 더 알아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시운전을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네, 시운전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좀 호남대죠. 호남대 네. 같은 경우는 원체 넓은 데에서 테스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랬을 때 충분히 내구성이나 뭐 그런 것 면에서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어떤지. 네, 내구성은 월등히 뛰어나졌고 그리고 DC 모터보다는 이제 장점을 더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찾아서 왔어야지. 전에 DC 모터를 사용했을 경우는 이제 급가속이나 했을 때 이제 모터가 열이 발생해서 타는 현상이 발생해서 이제 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이넬 모터를 사용하면서 이넬 모터 내부에 이제 온도 센서를 장착하여서 모터가 13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컨트롤러가 제어를 해줘서 이제 속도를 제어를 해서 열을 낮춰가지고 좀 더 내구성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호남대의 경우는 꾸준히 아주 그 준비도 잘하고 뭐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떤 그 내용을 보면 뭐 너클에 대한 구조 해석은 아까 잠깐 보였어요. 네네. 보였는데 다른 부분은 이제 그냥 3D 어세이를 각 파트 부품별로 다 몇 가지 보여줬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떤 그 최종 시제품이 나오기 위해서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에 의해서 이렇게 쭉 전개가 돼야 이제 되는데 네. 그게 좀 끊겨. 쉽게 말해서 최종 어세이 되는 부분이 마감이 안 되고 또 이 각 이 파트에 대한 3D 또 해석 그 다음에 해석 또 피드백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도 조금 있고 해야 되는데 네.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게 조금 이제 앞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자체 어떤 그 실험 데이터라든가 네. 뭐 그런 것들도 네. 좀 넣어놓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훨씬 더 이해가 더 쉽고 또 그런 노력이 보이잖아요. 네. 예, 그런 것이 조금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닐 모터가 작년에 출품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예, 했죠, 그죠? 근데 이닐 모터를 사용했을 때 두 바퀴의 회전차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 직전할 때, 네. 또 손해할 때는 바퀴 차이에 그걸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저희 그 차동 제어는 딱 별도로 제어를 하지 않았고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륜에 적용을 해야 해서 회전할 경우에는 이제 관성으로 인해서 저항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저항으로 회전하는 방향의 밖에는 이제 구동력이 좋아지지 않고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은 더 구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이제 조향이 가능합니다. 그건 굉장히 좀 유연한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쪽 구속을 받는 바퀴는 똑같은 전류를 흘렸을 때 부하를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반려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차이를 발생하게 엔코더를 쓴다든가 뭘 해서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지금 인일 모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두 바퀴를 적절하게 제어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다른 팀은 또 어떻게 했는지 보고 네, 네.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 스테어링 기어박스를 네. 그 기성품을 사용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기성품을 사용하면서 핸들은 경주용으로 다뤘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회전수 차이가 발생할 텐데 네. 보통 그 일반적인 스테어링 기어박스는 휠을 몇 바퀴 돌려야 최대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한 바퀴 반으로 두 바퀴 반 정도로 두 돌아가야 바퀴 돼요. 반. 네. 근데 그 경주용은 되게 짧게 돌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맞지 않지 않아요? 그러긴 한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계속 발전해 나가는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향각을 네, 바퀴 조향각을 높이면 당연히 회전 반경은 적어지지만 네, 지오메트릭이 맞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퀴 슬립이 발생하잖아요. 네. 단순히 조향각을 높이는 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아, 이런 부분도 좀 학문적으로 좀 연구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생제동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회생제동은 모터에서 나오는 게 증류가 나와요, 교류가 나와요? 전류가 직류가 나옵니다. 회생제동 하면 교류가 나오지 않아요? 그 교류 저 ADC 컨버터를 써야 되지 않아요? 저희는 BLDC이기 때문에 BLDC도 농용 모터처럼 나올 때는 그게 교류로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그거 좀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회생제동에 대한 문제고요. 자, 온라인 저 위원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인일 모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느 모터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네. 페일 세프티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부를 아직 못하여서 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회생제동을 사용하게 되면은 네. 감속 시에 브레이킹이 걸리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주행 거리가 늘어나지만 경주에서 이런 것이 좀 불리하게 작용할 텐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스위치로 작동을 해서 예. 회생제동을 사용할 때는 스위치로 작동을 해서 작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스위치를 꺼놔서 회생제동이 작동이 안 되게 해놨습니다. 롤리 형상을 역이용한 구조로 선의 방향으로 타이어가 기울어지는 형태의, 그러니까 선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퀴가 기울어진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이 형태의 이점은 뭐예요? 슬립 형상을 더 막을 수 아. 있고, 그다음에 너클에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네, 부하가 많이 생기긴 하지만 예. 저희가 계속 운행해 본 결과 예. 아직 그 뚜렷한 차이를 못 느껴서 저희가 더 공부해서 추후 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1학년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렇게 잘 그래도 발표 준비해서 발표를 해서 다행이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3, 4년 동안 보면서 더욱 더 발전할 것 같아요. 네.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